지난 5월 22일 25살의 꽃다운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된 산업재해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 청년은 죽음에 내몰리게 됐을까? 이 청년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건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작업 조치 및 안전설비 미비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날 왜 올라가서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주된 사업주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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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와 자본가의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앉아서 말씀 나눌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자주 보셨죠? 네, 이번에 네. 그 대책이 초반 논의할 때부터 같이 뵙고 또 필요하면 연락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시나요? 예,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도 좀 같이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를 하셔서 또 같이 좀 앞으로도 좀 같이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해당 업체가요, 6년 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있었던 업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16일 날 목재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에 60대 노동자가 협착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6년 전이고 비슷한 사고였다면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그 당시에 안전 진단도 내렸고 그에 따른 보고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선 조치 명령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개선되고 또 하나는 노동청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이후 꾸준히 했다라고 하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적어도 한 번 일어난 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은 정말 행정관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네. 그동안의 대부분 노동 문제에는 노동자들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번 김재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많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제도적인 허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어서 허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인 이상부터 50인 미만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것이고요. 실제로 절반 가까운 47.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주는 방법 등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1호 법안이잖아요.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정의당이 21대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까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실은 3가지의 과제와 5가지 입법 법안을 준비했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 그 입법 취지는 기업과 정부가 위헌 방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원천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고요. 실제 영국에서도 이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서 국민의 생명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고 노회찬 의원의 수건이었고요. 근데 20대 국회에서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런데 이게 무산됐었단 말이죠. 네. 그동안 이런 법안들이 지지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은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발의된 순서에 따라서 논의가 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몇몇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는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그냥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돼 버립니다. 노회찬 의원의 이 법안도 3년 전에 발의됐었는데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폐지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실제로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면 적어도 발의 순서에 따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과 지금의 발의된 법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본은 그대로 같고요. 일부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된 사항은 중대재해라고 하는 정의를 집어넣어서 특별법의 요건을 분명히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업주와 기업 책임자의 의무를 당초에 위험 방지 의무에서 유해한 것까지 포함해서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더 명확히 했고요. 처벌 규정이 대부분 우리나라 처벌 규정이 하한 규정이 없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 법안은 하한 규정이 있었는데 제 법안은 하한 규정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서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규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를 상대로는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산재가 그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입증 책임도 사업주가 지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는 꼭 좀 통과가 돼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좀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까요?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요. 네. 국회를 압박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이고요. 실제 이 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것을 외면한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얼마나 시민들이 관심 갖느냐가 이 법이 통과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 사회적 타살을 막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의 아버지께서도 또 산재를 경험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아버님도 2002년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목재 파쇄기 쪽에 좀 왼손이 빨려 들어가서 산재를 입으셨는데 하필이면 또 그 고인도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먹었던 것이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26일째 그냥 하늘이 시커멓게 땅 위로 꺼지는 그런 아빠 그냥 제가 알아서 열심히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2002년도에 산재 사고를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사업주들은 무조건 자기활사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렇게 그러면 사업주들이 그 사업장을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해야 되겠죠. 김재순 씨가 직접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또 따뜻한 청년이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재순 씨가 쓰던 포크레인을 보면 그 세월호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제 그 리본을 차고 있는 사진인데 그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팽목항도 이렇게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여서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공감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많이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단골 식당 주인 아주머니나 이제 아들 이렇게 진처럼 따뜻하게 지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성실하고 심성이 고운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 김재순 씨가 그 곳에서 좀 힘들고 위험했기 때문에 한번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서요? 예. 그 2018년 이제 2월에 입사하셨다가 19년 4월에까지 일하고 이제 퇴사를 좀 하셨었거든요. 이제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힘들어하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긴 했는데 나와서 이제 그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재입사하셨다가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위험하고 힘들다는 걸 알고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안타까운 어두운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IMF 이후로 정말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들은 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저도 이 사건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실은 고 사업장에 가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먼지도 심하고 그리고 소음도 너무 심해서 아마도 비장애인이었다고 하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정도 월급을 받고 일하지 못했을 거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일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당사자 지원보다는 기업 지원에 치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보다는 시혜적 측면이 강하고요. 장애인 고용법이 있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장애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비장애인도 굉장히 힘들어서 꺼려하는 그런 일자리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장애인이었다고 하면 아마 일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 결국 장애인들이 자리매김되거나 또는 아예 일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고인의 부친도 장애인이고 고인도 이제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서 일자리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장애인 그 공단 쪽에서도 일반인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장애인으로 했을 경우는 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임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 지게차 그 자격증을 따서 일반인으로 취업을 한 그런 전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지들이 좀 많이 있죠. 실은
약간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사업주들 입장에선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4%, 그리고 상시 5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3.1%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 고용률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런 제도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될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업체가 또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게 비슷한 환경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광주에만 260여 개가 될 정도로 특히 그 영세사업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전국의 건축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70%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광주는 아마 한 76% 정도 해당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작업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마 다른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노동청이 파악하고 있는 동정업체나 그 파쇄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26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게 어떤 사업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실태가 어떻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도 요구를 했고, 조만간 이제 광주시장님 면담 일정도 잡혀 있는데 광주시에도 그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고 김재순 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분명히 메시지가 던져진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그리고 이천 물류 사건, 그리고 쿠팡 노동자,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계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에게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다, 기업의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민들이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순 씨는 지적 장애인이면서 청년 노동자고, 아버지도 산재를 당해서 상그 지체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난도 대물림되고 산재도 대물림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집약돼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이 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 또 이런 10인 미만의 중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계속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그의 죽음은 2018년 태안화력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김재순 씨가 사망한 지 26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김재순 씨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고단한 삶을 달리한 넋이여. 아비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인이 되어 너의 넋 앞에 소리내어 울부짖지 못하는 못난 아비는 울부짖지 못한 눈물을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숨토하지 못하리. 이제는 너의 해맑은 미소도 서투른 너의 애정 표현도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두렵고 고통이구나. 못난 아비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넋이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넋이 되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